받은 이선웅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남대 국어문화원과 협력을 해서 정비 사업을 했는데 뭐 정비 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들 발표해 주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그 사업에 좀 특수성이 있는데 다른 분야는 국어 전문이 아니고 다른 그런 전문 용어들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어가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국어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을 좀 국어의 사용면에서 좀 정비를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의 경우는 이제 국어학자들이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저희의 경우 이제 한글 그러니까 고유어 용어하고 자료화면 팝업창이 뭐가 떴나요? 지금 한글 파일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한글 파일이 보이겠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가? 어디갔지? 네, 발표 자료가 안 보이나요?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의 경우 좀 이렇게 기존 용어를 새롭게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이 국내 여러 국어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주력으로 한 내용은 용어를 바꾸는 어떤 새로운 그 고유어 체계 용어를 바꾸는 것보다는 여러 기존의 그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 용어를 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표준적으로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추출한 게 550개의 학술 용어였고요. 그 중에서 250여 개를 이제 그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전남대 국어문화원에 제출했고 전남대 국어문화원에서 그것을 정비한 안을 정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남대 국어문화원과 협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요 발표를 준비할 때 그 마련했던 기준들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 기준은 어, 이 방언에서 쓰이는 것들, 국어 용어들에서 그런 게 많죠. 방언으로 존재하는 거, 또는 금기어, 신체 언어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좁은 분야나 특정 이론 체계에서 엄격하게 정의되어 사용되는 한국 학술 용어 또한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어학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개념들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항 전수라든지 지배라든지 하위범주화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사실은 이런 것이 대중들에게 홍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전문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기준은 학교문법 정도의 수준에서 대중들이 알아야 할 만한 용어를 표준안을 제시한다. 이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였습니다. 정비 대상의 판별 기준은 한자어의 난해성 여부를 일단 판별 기준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치경음 같으면은 입속에서 특정 부위를 이제 치경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들 뭐 치조라는 말도 있고 치경이라는 말도 있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쉬운 말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혀끝과 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 뭐 이런 개념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발상을 가졌었고요. 통합관계 같은 것도 이 말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어떤 말과 말이 결합하는 관계인데 결합하는 것을 그냥 결합관계라고 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어려운 통합이라는 말을 써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상도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 검토 자문회의를 2번에 걸쳐서 했을 때 다른 어, 그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용어라서 쉽지 않다는 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경구계음, 설단음, 설측음, 성문음, 양순음 이런 말들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었고요. 근데 이것들이 다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국어문화원과 좀 다른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나중에 심각하게 이제 고려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학교문법에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고치려다가 모든 체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것을 위주로 바꾸기로 저희들은 기본적인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 같은 것도 사실 그 어떤 시간적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적인 국면을 참 그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시간적 국면이라고 할 때는 한 글자로 쓴 상이나 시간적 국면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건 개념이 어려운 것이지 용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런 저희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문법이죠. 동작상 이런 말인데 동작의 어떤 모습 이런 뜻이죠. 동작 상은 이제 모습. 동작의 모습 정도면은 또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동작상이란 용어도 동작의 모습이 그게 시간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을 떠올리게 만들려면은 동작의 시간적인 모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어라는 걸 그렇게 풀었으면 그건 용어가 아니죠. 그냥 쓰는 거겠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인 전남대 국어문화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결성, 음지성 이런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르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개념인데 서로 그 용어가 크로스해서 그러니까 서로 교차돼 가지고 코헤전을 응집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코히어런스를 은결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다른 긴밀성 무슨 뭐 결속성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교차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표준안을 제시를 해서 혼란을 없애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어휘구나 높임법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높임법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경어법, 존대법, 무슨 존칭법, 뭐 대우법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표준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렉시컨 같은 건 어휘부인데 이제 머릿속에 있는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전은 이 불완전한 그 종이 사전보다는 훨씬 완전하고 하자 그 한 언어를 쓰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언어 지식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렉시컨인데 그게 어휘부라고 하기도 하고 멘탈 렉시컨 해가지고 심리 어휘부, 어휘 부문 사전, 머릿속 사전, 사전부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표준적으로 하나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뭐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건 있을 수 있는데 표준안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오너리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처럼 쓰는 게 있는데 가방 형태라든지 포트먼토 이런 이제 가방에 뭐 물건을 넣으면 물건은 안 보이고 가방 그, 뭐야 꾸려진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말을 하나로 그냥 다 합쳐버렸을 때 하나의 말만 보이지 그 속에 들어간 여러 개의 말은 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런 걸 이제 가방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말도 이것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전접어, 후접어 이런 것들도 이런 말을 주로 쓰는데 이것 응용격 이런 말들도 주로 쓰는데 이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들이 이게 그대로 써야 되는가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든 것도 있고 기존 용어를 그대로 고수한 것도 있는데 기존 용어를 고수한 이유는 국어학자나 언어학자들이 쓰는 용어에서 더 상위의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 그 지금 상당히 저희들은 조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2월 이제 사업은 끝났지만 좀 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남대 국어문화원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종안을 합리적으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외국어 용어를 그대로 음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뭐 정비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뭐 이건 언어 심리학에서도 쓰는 거죠. 뭐 브로카 실어증이라든지 베르니케 실어증이라든지. 이건 어차피 사람 이름으로 그 고유명이 나온 거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일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그 고유명을 뭘 번역을 하려다 내용에 맞게 번역을 하려다가 오히려 어, 어, 그 다른 문제를 초래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타입과 토큰 같은 거 사실 그냥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학자들, 언어학자들이 영어를 그대로 쓴다는 거는 정말로 번역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그래서 유형과 신뢰 이런 식으로 할지 말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똑같지가 않아가지고 참, 이 뜻인데 이 뜻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랑과 파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을 이런 프랑스 언어학자가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거의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이 넘게 언어학계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런 개념을 한 단어로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일단은 조금 놔두고 있습니다. 싱크리티즘 같은 것은 또 역시 어려운 개념이긴 마찬가지인데 이런 건 조금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통합이라든지 뭐 그, 무슨 그, 패러다임상의 합류 뭐 이런 식의 좀 줄임말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올바름에서 부적절한 거를 판단한 거 예를 들어 모성어 이런 것들이 음, 이것도 정기 대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모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모에 관계된 것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텐데, 그래서 정비안을 이제 지금 토론 중에 있고요. 음, 뭐 부모라는 말을 일단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성어하고 부모는 조금 의미가 다르게 부모의 말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의미가 달라서 저희들도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타 영역과의 소통을 위한 통일성을 좀 앞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네, 선생님 국어학계와 언어학계 죄송한데요. 저 1분 안에 정리 네네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국어학계와 감사합니다. 언어학계에서만 지금 맡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 심리학이라든지 언어 철학이라든지 분석 철학, 언어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용어하고 사실은 긴밀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좀 그게 소통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결성, 투명성, 대중성 이게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인데, 정확성과 간결성, 투명성, 대중성을 다 만족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어느 정도의 표준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희가 느꼈고요. 한자와 고유어도 순우리말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순우리말을 사용해서 더 알아듣기 힘들 때는 그걸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문제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